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의 실황 중계 프로그램 자유를 찾은 사람들 진행을 맡은 전 함흥공산대학의 교원이었던 김흥광입니다. 오늘 시간엔 전 시간에 의해서 이 자유북한 방송의 3명의 선남 선녀 기자님들과 함께 전 시간에 어떤 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파악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보험 저번 시간에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기대스러운 이야기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좀 무시무시한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여러분들 한 주간의 보험에 대해서 좀 생각해본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이야기를 하고 나서 보험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삶에 중요한가요? 아니면 뭐 할 수 없이 하는 건가요? 저는 또 저번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갑자기 주말에 가서 보험 증서를 또 다 펼쳐놓고 뒤적뒤적 했는데 보험사가 앞에서 말할 땐 다 알아들을 것 같거든요. 와 맞지 하는데 그분이랑 딱 헤어지고 나면 죽어라는지 살아라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렇네요. 네. 근데 보험 증서가요. 글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깨알같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한 글자라도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할 때 이거 잘못 읽으면 그게 뭔가 복병이 있어요. 그쵸. 복병 뭘까요? 복병은 보험사는 돈을 많이 받아내고 오랫동안 받아내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적게 주는 거겠죠. 그럼 사람은 어떤 걸 바라겠습니까? 사람은 보험자들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거. 적게 내고 많이 짧은 받는 시간 동안 내고 왕창 많이 받는 받는 거. 거. 이걸 바라겠죠. 이게 서로 충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보험사들은 갖가지 술수를 쓰게 되고요. 또 사람들은 그 술수를 다 애알아보고 그래도 좀 양심적으로 하는데 조건이 좋고 적게 내고 이런 것들을 서로 찾다 보니까 이게 PT는 어떤 하나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한에서 살고 있는 이 자유인들 도대체 보험을 어떤 걸 들은지 그냥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 좀 자세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의료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 전 시간에 우리 김지영 기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의료보험은 앞으로 아플 수 있는 이런 큰 병, 내는 잡병, 또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뭐 상해 이런 것들이 있을 거를 고려해 가지고 미리 안 아플 때 또 여유가 있을 때 돈을 조금씩 이제 내는 거죠. 자, 그런데 남한에서는 이런 의료보험에 들지 않으면 안 들었다 진짜. 그러면 치료도 못 받는가요? 치료 받는데 치료받는데 돈 받는데 자기가 그것을 다 부담을 해야죠. 네, 저희 엄마 본인이 뭐 부담이면 괜찮은데 당했잖아. 제가 암보험을 들어온 게 지금 26,300원짜리를 들어놨거든요. 되게 싸다. 암보험이. 그런데 내가 이제 암에 걸려서 진단금이 나온다. 진단금은 그 어떤 종류의 진단금인데 따라 2천, 3천, 6천 막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통장에다가 한 달에 26,000원씩 적금을 둔다고 해도 내가 갑자기 아프면 그게 그렇게 목돈이 안 되거든요. 6,000원입니까? 6천만 원. 6천만 원. 네. 그럼 암에 걸려야 되는 거잖아요. 3천만. 그런데 내가 암에 안 걸려도 그거 이제 뭐라 할까? 적립시 때문에. 적립식으로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백세 거겠죠. 보장이니까. 이제 아주 정확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불안 때문에 지금 돈을 조금씩 내는데, 근데 내가 30년 무조건 내야 되는 그 기한이 있죠. 네, 있습니다. 보험 기간 동안 난 안 아팠어요. 네. 낸 데서 어떤 일도 안 일어났어, 다행스럽게. 그럼 내가 괜한 돈 낸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보험사가 또 다시 뭔가 기발한 착상을 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거죠. 환급을 받는 거. 네. 예. 그게 종신형과 보장성 보험이죠. 보장성 보험. 그러니까 보장성. 그 기간 동안에 안 아팠다라고 하면 본인한테 돈을 돌려줘요. 네네. 와, 너무 좋네. 그럼 내가 돈을 결국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나를 받을 수도 있고 일이 없다고 해도 받는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이 맞습니다. 없다고 해도 그런 보험인데 그런 보험은 좀 비싸죠. 보험료가 비싸죠. 좀 네. 비싸고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그렇죠. 보장성일 때는 그냥 내고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나는 이 돈을 내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겠다. 그럼 한 달에 2만 원씩 계산해서 1년에 24만 원을 내고 이거를 20년 동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 한
480만 정도 되죠. 480만을 되고 나는 하나도 돌려 안 받고 100살까지 내가 아프면 언제든지 보장을 받는다. 보장을 받겠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 나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차피 내는 돈 돌려받으면서도 보장을 받겠다 하면 한 달에 2만 원 아니고 한 5만 원을 내면 보장도 받으면서. 배를 보장도 받으면서 되돌려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럼 은행인 경우에는 이거 제가 보험사를 하고 있는데 돈을 이 사람이 아프지 않으면 참 20년 30년 동안 안 아프면 좋겠는데 여러 번 앓는다. 네. 그럼 자기들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뭐 끝도 없이 그냥 아플 때마다 돈 주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제한을 거는가요? 보험회사에서요? 제한을 아플 걸죠. 때마다가 돈을 주죠. 한 달에 뭐 이 1년에 몇 번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게 아니요 그런 게 없어요. 한계를 그러니까 건잖아요. 실손은 그렇지가 않은데 실손은 실손은 아닌데. 보면 하는데 이렇게 안보험은 생명보험이나 안 돼요. 안보험 이런 거는 네. 그 예를 들어서 안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2회까지 이해까지. 일생의 이해.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을 초기가 진단을 받아서 괜찮아서 한 번 재발했을 받았고 경우. 또 재발을 또 다시 또 다른 계속 또 재발을 왔어 또 했는데도 그때도 보장이 돼요. 근데 이제 3회 또 왔다 3회 4회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마 보험이 안 되는 걸로 네, 제가 그게 알고 있어요. 보험이 안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보험 계약서에도 아마 그렇게 돼 있나 봐요. 병원에 갔을 때 네.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나쁜 징조들, 병적 네. 과정들을 이거 북에서는 주로 청진기라든지 예, 그런 그 걸. 다음에 좀 쓴다는 게 이제 초음파. 그것도 정말 간부들이 돼야 쓰는 거예요. 내 몸 그다음에 들여다 볼 수가 없습니다. 쓰는 렌트겐. 게. 자, 그래 렌트겐이죠. 예, 그래서 CT. 네. 자, 그런데 남쪽에 와 보니까 놀란 게 병원에 가니까 누군가 터널 같은 데 동굴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기계가 왔다 갔다 하니까 내 몸이 다 단층으로 잘라져 가지고 네. 그냥 매 그 슬라이스 요 토막마다 피가 제대로 흘리는지 장기가 제대로 붙는지 다 알아본단 네, 말이죠.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 너무 비싸. 이거 MIR라고 하는 그런 MIR. 아주 최고의 진단 장기고 그것보다는 좀 못하지만 이번에 초음파를 쫙 쏴요. 초음파를 쏴도 그림이 얻어지거든요. 어제는 다른 때보다 이 심장에서 오른쪽에 좀 문제가 있어. 네. 이런 거 다 보이거든요. 네, 그 두 번째예요. 맞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서 너무 비싼 진단 설비인 경우에는 보험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건 보험이 되는 거는 병원에서 병 다 보이고 이렇게 그 우리가 돈을 계산 병원비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이거는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비싸다고 그래요. 비싸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건 보험이 된다 안 된다 비보험 뭐 비급여? 비급여 아니다. 이거 뭔 소리예요? 조 기자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 이제 병원에 한번 입원을 해봤는데 입원을 해보니까 이제 그 흔히 이제 우리가 이제 외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특히 이제 노인들 같은 경우라든가, 그다음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 이제 산부인과라든가 뭐 애 낳는 것도 이거는 이게 뭐 보험에서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비급여예요. 비급여로 돼요. 산모가 이제 애를 출산하는 것도 출산이 비급여예요. 네, 비급여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제 애를 낳잖아요. 애를 낳았다고 해서 보험에서 뭐 돈을 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좀 다르더라고요. 병이 아니니까. 예, 아니고 본인이 자연 수술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예, 그때 그때는 보험이 이제 되는 거죠. 예, 되더라고요. 오케이. 수술 과정이 뭐 출혈을 해서 막 이런 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그런데 제가 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암보험 뭐 의료보험을 비급여와 가지고 급여 있다 사이. 해서 모든 걸 다 막는 건 그쵸. 아니다라는 네. 거죠. 비싼 거는 못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기약은 국가에서 병원에 네가 이 몇 프로 이 감기약을 하나 파는데 보험에 가입한 가입 대상자들에 한해서 내가 5원인데 3원 50전은 내가 국가에서 물어줄게 병원에 개인한테 1원 50전만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보험에 들어간 사람들의 하나는 혜택이고요. 그렇죠. 근데 국가에서 볼 때 이 약은 수요도 높고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되는데 비싸. 그러니까 나는 이 약을 할 때는 니네 병원에서 알아서 돈 받아. 나는 이 약을 내면 국가에서 돈을 안 줘. 이게 바로 비급여 항목인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맞습니다. 가서 예. 선생님한테 말할 때 이게 급여 항목인가요 아닌가요에 따라서 선생님이 이거는 급여 항목이 아니지만 급여 항목인 약이 효능이 비슷하고 이게 비슷한 약이니까 차라리 이 비싼 걸 쓰지 말고 이거를 써보세요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병원에 그렇죠. 가서 또 이제 내가 아파서
나는 어제 저녁 자는데 옆구리가 좀 아픈 것 같아서 갈비가 튀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가서 하는 거는 이제 급여 보험에 안 돼요. 왜? 방지 차원이니까. 근데 선생님이 딱 봤는데 야, 이 허리가 이상이 있어. 찍어봐야 돼. 이렇게 하는 거는 또 병원에서 국가에서 아픈 환자이기 때문에 몇 프로를 보장해주고. 보장해줘.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가면 잘 모르고 가면 돈을 더 낼 수도 있고 또 알고 가면 돈을 덜 낼 수도 있는 이런 게 바로 보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우리 북한에도 의사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남한도 많고요. 북한 의사나 남한 의사의 공통점이 있다면 다 두 분들 다 돈을 좋아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돈을 좋아해요. 근데 북에서는 그런 거 없지만은 남쪽의 의사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진료를 해줬죠. 네.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주사를 하나 맞았다. 뭐 진료를 받았어요. 그때 내가 돈 6,000원을 냈다 하면 그 의사는 6,000원만 받는 게 아니라 제가 낸 보험사에서 국가보험이에요. 네. 국민건강보험에서 이 진료비에 또 다른 돈을 또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병원에 낸 건 6,000원이지만은 의사 선생님은 다른 데서, 국가에서 또 이 치료를 위해서 몇 프로 또 받아요. 그러니까 남한의 의사들이 돈 많이 벌겠다 이거죠. 그런데 보험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약국에서도 이제 거의 모든 70, 80% 약이 모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약이에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거는 국가에서 규정된 약만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병원을 통해서 처방전이 있어야지만이 약국에서 네, 약을 그렇죠. 내주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모든 건 눈약 하나 사자 해도 처방전 가져오세요. 약국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 재밌더라고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 받았죠. 그걸 약국에 가져가서 내면요. 그 사람 다 전산 입력을 네, 해요. 맞습니다. 전산 입력을 해가지고 보험이 되는 약은 내가 낸 돈에다가 약국도 국가에서 네, 또 맞습니다. 보험료를 받아요. 네, 맞습니다. 그 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일반 국민들이 그 부담을 지게 될 그 병원비와 의약품, 약비, 약품값 이거를 갖다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가 이렇게 보험을 하는 거죠. 그럼 좀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보죠. 여성분들 매우 좋아하는 성형. 네. 남한의 의사들 가운데서 가장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성형외과 의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요? 답이 좀 나오겠는데. 성형은 보험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고 또 비싸기도 보험이- 하고냐. 네, 보험이 안 비싸기도 되니까. 거의 부르는 게 값이죠. 그래서 아까 그 보험이 안 되니까. 네. 급여에서 급여 보험 급여하고 비급여가 나오는 게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니까 환자 상태가 원하는 것을 예. 본인이 이미지를 위해서 한때는 이게 정부에서 자체도 비급여 항목이에요. 내가 어둠에 뭐 몸에 뭘 하고 싶은데 팔에 뭐 근육을 더 키우기 싶으면 더 하겠다. 병원에 가서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근데 이거 남자들이 뭐 식스팩을 만들기 위해서 뭐 만들었다. 이거는 급여 항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쳤잖아요. 네. 다쳤는데 어디 성형해야 돼요. 그것도 보험에서는 1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예, 성형 그 급여 보험이 100만 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처음에 들 때 약정한다고 하는데 약정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하나 실례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김정 기자 운전을 좀 무서워하니까 자동차 보험 안 들었대요. 저희 다 들었는데 혹시 그 자동차 보험에서 우리가 그 약정할 때 매 해마다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죠. 네. 오늘 A라는 회사의 자동차 보험 들었다가 보험사의 보험을 들었다 다음 해에는 바꿀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해마다 자동차 보험을 들 때 어떤 걸 여러분들은 좀 유심히 보시나요? 그 중과실 사고가 많은데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개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교통사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그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실로 이제 동물도 사람 다쳤을 때 얼마 주느냐 예. 이거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또 이제 그 변호사 비용. 예?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대물, 예. 파괴시켰을 파괴했을 때 때 그 또 사람한테 최고의 얼마나 줄 수 주느냐. 있다. 대물. 예. 다른 차를 내가 받아놨는데 예. 그 차가 벤츠야. 벤츠. 아. 이게 한 수리한데 1억 들려. 그럼 보험사가 다 못 주면 내가 줘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 제대로 얼마 주는 거야? 이거 대물 보상이라고. 대물 보상. 예. 그럼 내가 부딪혔을 때 내 차도 고장 났어. 예. 그럼 내 차를 고치는 데는 얼마 주나? 자차 자차보험. 다 이게 있는 다, 거예요. 예.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얼마가 줄 수 있느냐? 예. 맞습니다. 이게 저 보험이 정말 디테일하게 이게 자세하게 들어가 들어가 보면, 보면요 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강 내 친구가 보험사야. 너랑 나랑 완전히 뭐 알싸움인데 너 다 믿고
다 해. 그러면 이거 망합니다.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에서 또 중요하게 또 있는 게 있는데요. 이제 사고를 딱 당해가지고 우리 보험회사에다 전화를 하게 되면 차가 와서 이렇게 차를 끌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몇 킬로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잘 넣어주면 60킬로면 60킬로 한해서 내가 끌고 갔을 때 돈을 첨부해서 안 낸다 이런 게 예, 있는데 예. 어떤 보험회사는 그걸 너무 짧게 해가지고 그 렌트에 돈을 달라고 하는 그런 오, 경우가 맞아요. 있대요. 너무 멀리. 예, 너무 멀리 가다 보니까 지방 가서 사고 나면 안 되겠네요. 그다음 차가 고장 났을 때 바로 여기를 어떻게 들여다봤을까요? 이 고속도로에서 고장 났죠. 예. 바로 좀 있다가 렌트카라고 예. 그걸 도로에서 치아서 맞습니다. 고친 대로 데려가는 차 렌트카가 예, 예, 예. 달려오죠. 예.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도로를 쫙 치고 저 고장 났네 그럴까요? 진짜 귀신같이 나타나요. 예, 그 기술은 나중에 이야기합시다만은 일단 그렇게 출동을 요구하는데 출동을 2번 할 수 있냐, 3번 할 수 있느냐. 맞습니다. 이게 또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약관을 할 때 다 정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험이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미래입니다. 네.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불행과 사고 이것도 우리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예, 그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미루미루 돈을 좀 내는 겁니다. 혹시 사람 사망하게 돼 있죠. 사망은 뭔가 장례를 지려야 되잖아요. 예. 나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럼 누군 울어줘야 되겠죠. 상조보험도 있잖아요. 네, 상조. 보람상조 뭐 예, 다 요즘에 있습니다. 그 여러 그래서 가지 많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북에서 나 아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가 돌아갔었어요. 그럼 누구 와서 뭐 거들떠도 안 보자. 하다못해 이민바에서 와가지고 뭐 대강 뭐 천악해놓은지 모르겠는데. 근데 북한은 왜 이렇게 이게 보험이라는 게 전혀 없었을까요? 보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뭐 인체보험 내놓고. 아니 어떻게 됐냐면 저도 몰랐는데 아빠가 월급을 타오셨어요. 예. 그런데 거기 이제 항목에 종이장 봉투를 이만한 거 가지고 왔는데 거기 이제 두 가지 뭘 있는데. 제하는 것만 막 있어요. 했었는데 불을 하재. 났을 때 그 화재보험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땐 그걸 몰랐어요. 예. 여기 와서 딱 보니까 아 이게 보험이었는데 북한에서는 왜 불이 났는데 그걸 안 해요. 화재보험이 회사가 하는 거고 그리고 그 기본은 인체보험이라는 인체보험, 게 있어요. 예. 생명 인체보험 내가 인체보험, 예. 돌아갔을 때 근데 안 해주잖아요. 그치? 돈은 냈는데 내 돌아갔는데 누가 물정 가격으로 오는 거지. 국가에서 돈 받아본 사람 있어요? 없죠. 380원 뭐 물정 가격으로 300원, 500원. 근데 누가 말하는데 그래서 국가가 그 보험을 받는 게 아니고 공장에다 적립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공장이 하다못해 술 한 가이라도 그래. 한 반가이라도 가지고 주고 와서 그 이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를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유세계에서 말하는 보험하고는 차원이 다르네. 저는 잽도 이게 뭐 규모도 안 되고 편리성도 없고 보장도 없는 이런 보험이 없는 나라가 북한이다 북한 보면 맞습니다. 아마 좋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그런데 또 희귀한 보험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왜냐하면 저는 세상에 이런 보험이 있다면 북한의 시청자분들에게 놀라실 것 같은데 여성분들이 아주 이런 보험이 아주 좋아하거든요. 무슨 보험일까요? 그 몸의 그 어떤 부위에 대한 보험, 손보험, 뭐 다리 보험, 예, 뭐 예. 이런 보험. 그렇죠. 우리 뭐 남쪽 영화를 여러분들이 잘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배용준 씨 알죠? 배용준 그 어느 영화에서 나와요? 가을 동화에서도 나오고 가을 호텔리어에서도 동화. 나오고 호텔리어도 겨울 나오고. 연가에서 나오고. 예, 그 송혜교 씨도 알죠. 네. 예. 그런 분들은 특정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야, 내 코는 이거 완전 천년 기념물이야. 내 귀는 천년 기념물이야. 내 치아는 또 치아는 또 이렇게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신체의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혹시나 어떤 고장 날 수 있는 네. 이게 좀 잘못될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해서 은행에다가 보험을 낸단 말이에요. 보험 돈을 평소에 조금씩 내요. 그러다가 진짜로 코가 삐뚤었다 그러면 보험사에다가 내가 코를 제대로 만들게 돈 내라 이렇게 이렇게 신체의 특정한 부분에 야. 대고 하는 보험도 있어요. 나도 무슨 보험 들어야겠다. 그 얼굴뿐만 아니라 내가 이 종아리가 너무 예쁘다.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 저거 보면 완전 한절해. 아이, 참. 그러면 저 종아리에다가 내가 보험 걸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내 S 라인을 죽여. 내 이거 몸매가 그 몸매다가 이거 보험을 그래도 걸어요. 운동 안 하고 살찌면 어떻게 돼요? 응? 그러니까 살쪘을 때는 그거 떼야 되니까. 지방을 빼야 되니까. 네, 그 빼내기 위한 노력에다가 돈 주거든요. 난 이 본래 요 라인대로 딱 지켜야 돼. 혹시 내 이 라인보다 더 뚱뚱해졌어. 그러면 보험사는 그래 본래대로 빼고 싶어? 빼는 내 돈이 두 개 있으니까 신기하다. 네가 보험 낸 거 쓰라 해서 돈 쓰라. 주거든요. 그런 혹시나 거구나. 이렇게 하면 이거 좀 웃기는 좀 이야기고 이 표면은 절대 아닌데 혹시 김 기자님 보험 걸고 싶은 데가 몇 군데 되죠? 아 보험 걸고 내 신체. 보험 걸고 예리 언니가 내일 좀 한 방 때려주면 가서 돈 받고
구타 3년 먹으려고 아 그거 아니구나. 아, 참. 그냥 엎어져 가다가 예. 계단 굴러. 그게 낫지. 여러분 보험 받으려고 전 계단을 굴고 요즘에는 그 싶지 치아 보험을 지금 많이 하더라고요. 치아보험 맞아요. 해야죠. 예, 치아보험 왜냐하면 치아가 이게 맞아요. 건강이 표징이래요. 그래서 이게 치아가 되게 이게 오래 사시고 90, 100살까지 사시는 분들 보면 치아가 되게 다 건강하고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치아가 또 빠지면 또 그 이 치아라는 게 좀 예민한 부분이라 이것도 한번 또 이제 임플란트하고 뭘 하게 되면 돈이 엄청 들어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또 아이고, 보험도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치아보험. 말이죠, 여러분들 사람에 대해서 보험을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 그게 뭐 어떤 거든지. 그런데 여기 물건에 대해서 또 강아지에 대해서 보험하는 거 아시죠? 네, 강아지 보험 보험도 있어요. 그다음 백, 야 비싼 백이에요. 이 백에 핸드폰 핸드폰도 보험이죠. 이게 잊어먹을까봐 있을 수 있는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어떤 거 아니에요? 핸드폰은 있을 수 있죠. 네, 핸드폰이지. 액정판이랑 백도 해요. 뭐든지. 백은 그냥- 이해가 안 돼. 예. 백도 프랑스 명품 백 같은 거. 휴대폰보다 더. 언니 이 옷도 나 보험 들은 예. 거예요. 다치지 마요. 그냥 보험 좀 들여놓으면 그치. 잊어버린다. 그렇지 뭐 나와요. 잘못된다 그러면 이거 새 거로 바꿔주거든요. 그거 봐봐 보험 이거. 들때 상대. 그래 놓으니까 이 참 우리가 이 보험이라는 게 근데 사람이 항상 불안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전혀 앞일 예상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어떤 때 너무 엉뚱하고 너무나도 이제 기발하고 막 어찌어는 치졸하기까지 한 저런 식으로까지 돈을 다 뽑아가느냐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보험은 있어야 있어야 된다. 됩니다. 예. 인간은 그렇지. 불안하고 세상 일은 우리가 뭡니다. 생각하지 못한 무수한 우연과 우연 속에서 무슨 일을 닥칠지 사람 모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대처는 근데 그 대응이 무턱대고 했다가 이 방어벽을 말이죠. 화살 나라는 거 맞고 총알 나라는 거 맞고 칼이 나라는 거 맞고 배가 다 막았다. 그러면 막는 건 좋은데 그만큼 이게 벽을 쌓아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죠. 그렇죠.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돈을 적당한 돈을 들이면서 진짜 나한테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에 대비하는 거 이게 사실 지혜로운 대처인데 우리 세 분 요 이야기만 좀 해주십시오. 가령 한 가구에서 네. 우리 조 기자네 한 가구에서 보험료로 네. 한 달에 얼마 정도 지불합니까? 저희는 보통 어머니 계시고 저와 와이프, 애들까지 있으니까 보통 한 40에서 50. 40에서 50.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 급여에 급여에 한 20%는 들어가요? 10 내지 20%는 들어가요? 더 들어가는가요? 한 20% 20% 들어가네요. 들어가는 거죠. 자 우리 예린 기자는 어떤 보험료 얼마입니까? 저 개인 보험만 60만 원 정도 60만 원 들어가고, 예,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 딸내미 거까지 딸내미 130만 원. 130만. 그러면 그래 적어도 정성까지 하는구나. 상당 부분이 들어가겠네요. 3분의 1 그래도 이제 정도. 그래도 이렇게 이제 컨셉을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정말 두려울 거 없고 또 아마 돈이 많은 것보다 나중에 이 적금으로 돈을 그 정리팀에- 다시 벌려받는 거. 그거는 돈을 저축하는 방식이에요. 예. 그런 거죠. 우리 김지영 기자는 얼마 드릴까요? 본인 것만. 저는 제 수입의 한 10%? 10% 보험 정도 보험에 들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저희들이 하기가 충분치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보험 전문가도 아니고 보험도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고 아주 깊이 있는 부분이 돼가지고 다만 우리 자유 이 세계에서 사람들이 미래에 있을 그런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지혜로서 보험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문화를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들 이야기가 어떻게 충분히 이해되셨습니까? 어느 정도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희들처럼 남한에 왔을 때 아니면 북한에서 앞으로 보험 제도가 생길 때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면 좋을 그런 지혜를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세 명 기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